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요즘 지역 감염 케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경찰서에서 케이스가 몇 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과 그분의 와이프가 감기 증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밀접 접촉자 추적 과정에서 이분들이 걸린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라는 신문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출장으로 입국한 사람이 감염자에 포함되었는데요. 싱가포르 도착해서 하는 검사에는 음성이 나왔대요. 출장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확진자로 다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지역 감염이 매일 나오고 있어서 차이니즈 뉴 이어 전에 코로나 규제 정책을 지금보다는 약간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규제를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모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당장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 이유가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 전 세계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여전히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지역 감염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많이 나와도 한 4명에서 5명 그 사이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백신의 아직 완전성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지역 감정도 적으니까 꼭 백신을 맞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확보해 두거나 하지는 않겠다. 맞을 수 있을 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 총리로 얘기되고 있는 횡 스위키 장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요. 이 횡 스위키 장관이 예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대요. 그래서 이 장관이 백신을 맞으면서 나처럼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한테도 이 백신은 안전한 것이다 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 격리 기간 거의 마지막 끝날 때쯤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1월 25일부터는 공항에 도착하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입국자들 중에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또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은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한 것 외에 추가로 각자의 집에서 7일간 격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산업과 해양산업에 근무하는 3만 7천여 명의 근로자들의 접종이 2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싱가포르는 작년 4월 달에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음식점들은 배달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업종들은 전부 가게 문을 닫았어야만 했거든요.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조금씩 가게들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바나 펍이나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등은 계속해서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 바나 펍 몇 군데를 지정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바나 펍 등의 영업도 재개시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트클럽하고 가라오케의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은 올 1월 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아직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38년간 사업을 진행했다는 한 가라오케 체인점은 18개 지점 중에 16개 지점의 문을 닫고 2개의 지점만 지금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렌트비만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들한테는 차이니즈 뉴 이어나 문 페스티벌 같을 때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행사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인가 봐요. 그래서 한 이혼한 부부가 1년 반째 아들이 어느 가족과 식사를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는 저녁 8시까지는 엄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양쪽 부모들이 모두 다 불만을 제기해서 계속 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싱가포르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싱가포르 공교육은 최소한 한 달에 이틀은 온라인 교육을 해나갈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는 근데 온라인 교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교육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힘들 거긴 하지만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었던 학생들한테는 이런 방해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등하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러닝랩이라고 좀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 원장은 이런 락다운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좀 약간 용감한 시민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줌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했대요. 온라인 수업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라며 앞으로 온라인과 기술의 발전된 학습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규모 시위뿐만 아니라 1인 시위도 불법이에요. 팻말을 들고 하는 어떤 행위도 미리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남성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미국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창의 교도소는 노예 수용소이고 싱가포르 총리는 물러나라는 시위를 15분간 진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혀갔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하면 최대 5,000불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7살 여자아이가 학교 끝나고 엄마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랩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찌르는 바람에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눈높이가 자전거 핸들이랑 비슷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정말 조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톡과 같은 게 왓츠앱이라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왓츠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왓츠앱이 페이스북 소속 회사인데 왓츠앱에서 모든 데이터를 페이스북과 공유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왓츠앱으로 나누는 대화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페이스북하고 공유를 해서 페이스북에서 어떤 광고를 띄울 때 맞춤형 광고를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구글에서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역할인데 이렇게 밝히자마자 사람들이 왓츠앱을 다 탈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왓츠앱을 탈퇴를 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왓츠앱은 데이터 쉐어링 정책을 일단 연기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사실 구글에서도 내가 뭘 검색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다니는지 다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생활 보호라는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도요타이고 현대, 기아는 각각 7위와 8위를 했습니다. 한 메이드가 고용주의 금 장신구와 티파니 등 액세서리를 훔쳐서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 모두 고국의 가족들한테 보냈다가 경찰에 잡혀서 7개월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메이드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돈을 주고 전당포에서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2011년부터 이 집에서 일한 가정부인데요. 오랜 세월이니까 가족 같고 믿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를 잠가놓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싱가포르 와서 몰에 갔는데 금고를 파는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고를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있을까 했는데 여긴 아무래도 집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가정부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다들 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부가 금고가 잠겨 있지 않다는 걸 알고 2019년도부터 이제 금 같은 거를 빼서 전당포에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의 학비와 친척의 암 치료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원래 그렇지 않던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메이드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메이드가 아무리 착하고 가족 같고 그래도 메이드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조심할 거 미리미리 조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레벨이라고 중학교 졸업시험이 있어요. 그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오레벨 결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 깜짝 선물로 주려고 집에 퇴근을 하고 이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한테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를 먹이려고 산 초밥도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족들은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 어머니의 장기들을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돕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고인도 아마 이걸 원할 거다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싱가포르는 군대에 대한 정서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의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군복무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돌아온 새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요. 한 남성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어떤 호커센터 음식점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깃발을 종업원한테 집어 던지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싱가포르이 망하고 있다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혀서 SNS에서 빠르게 전파되었는데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건 본인 자유지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렇게 타인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이슈가 되고 바로 다음날 그 호커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응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날 준비한 음식들이 빨리 동이 났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파리 기후조약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더 늦기 전에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이 점점 망가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량 위기잖아요. 싱가포르처럼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런 걱정이 더 될 거잖아요. 싱가포르 정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30x30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최소한 2030년까지 30%의 식량이라도 스스로 생산해낸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보다 이런 거를 더 빨리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85%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왜소하고 대부분 건조한데요. 첨단 산업을 농업에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육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도축업 하시는 분들하고 육류 포장 시설에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북미나 유럽 쪽에서 이렇게 육류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매해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먹기 위해서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걸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농장량의 80%가 이런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숲을 없애고 거기에다 밭을 만들어서 가축들한테 먹일 옥수수하고 콩 같은 거를 심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물에서 단백질을 얻어 상품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배양된 육류 세포를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배양된 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얼마 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때문에 육류 공급이 끊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수입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체에서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생선, 쇠고기, 닭고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섭취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세대는 우리에 갇혀서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 맞고 자란 육류들을 섭취하고 있잖아요. 약간 공장식으로 키워내는 육류들요. 먼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축들을 키우는 형태들도 굉장히 끔찍하고 어떻게 저런 고기를 먹나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섭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고기들을 섭취한다는 게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래 세대는 지금의 우리처럼 또 그러려니 하고 섭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단장으로 위촉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블랙핑크의 제니는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지 7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만 구독자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100만은 고사하고 10만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한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